3분기가 아니고 1년에 1조 5천억 내도 사라질 회사 천진데 그렇지. 그거를 분기마다 내고 있어도 하여튼 버틸 수 있잖아요. 회사가.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걸로 몸빵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몇 년간. 이제 그동안 고객 찾아오는 게 문제지. 네. 그러니까 그 인텔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다. 부활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여력과 체력은 일단 돈이 좋다. 부족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까? 고객 제품 만들어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냥 파운드리 사업으로서 매출을 노린다고 하면 그냥 원가 포기하고 물건이 나오면 되죠. 원한 물량이 나오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고객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 좋지만 저는 그냥 되감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일했던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라도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정답 아닌가 싶어요. 뭐 패키징 이런 거 개발은 하긴 하는데 뭐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제품화될 수 있는 녀석들 위주로 하고 그래야 좀 팀이 자신감이 살아나죠 안에서. 아 그래서 이제 작은 성공이라도 하나씩 네. 성공을 다시 풀어 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큰 고객과 과거에 했었던 큰 고객과의 제품 한두 개라도 성공을 하는 성공의 경험치를 다시 쌓아야 된다. 네, 그리고 거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아니, 뭐 기술을 어플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되게 큰 꿈이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거 써서 굉장히 큰 시스템을 한 판때기 위에 올리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턴키. 네. 네. 뭐 턴키 넘어서서 뭐 코어스라는 거 그 레티클 리밋 넘어서 네. 사실 그 마스크 노광 2번 해도 되는 사이즈로 시스템 결합해주겠다. 그런 네. 거 쓰는 회사는 없어요. 솔직히 너무 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미세화가 옛날보다 힘든 상황에서 그건 가야 되는 길이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가려면은 이거 메모리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런데 제조가 잘 돼야 돼요. 네. 실리콘 조각을 제대로 못 만들면 모든 게임은 끝나요 여기서. 네. 내가 패키징 장인이고 어쩌고 소용이 없어요. 붙일 게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풀밖에 없네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네네네. 이 실리콘 조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패키징 등 수많은 기술들을 보고 있지만 결국 반도체 제조의 꽃은 항상 전공정이었고 네.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전공정을 고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모리가 전공정 고치는 거야. 뭐 연구개발 다시 옛날처럼 해서 적어도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제품 내놓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갭이 좁혀지는 건 둘째치고 벌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파운드리는 옛날에 꿈꿨던 어마어마한 고객들의 칩들을 뭐 이렇게 큰 패키징으로 넣는 것도 좋은데 계속 해야죠. 일단 중요한 건 있던 고객이라도 다시 불러오는 것. 그리고 퀄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저는 그 내부는 모르지만 계속 안 쓰고 시간이 지나면 삼성 파운드리랑 익숙한 사람이 줄어들겠죠 안에서. 그럼 점점 찾아오기 힘들죠 이거. 네네. 네. 적어도 지금은 옛날 공정으로 칩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퀄컴 안에 많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거 2나노 때라도 좀 제품 비슷한 거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설계만 해보고 또 끝났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양산합시다 이렇게. 네. 좀 그걸 찾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선언적으로 우리 수율 얼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으나 고객 제품을 만들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네. TSMC는 양산 시작 이런 발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아이폰이 돌아다니는 거지 시장에. 그러면 뭐 양산했겠죠 당연히. 네네네. 원래 그런 기업인 거예요 파운드리 기업은. 그치 뭐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져서 고객이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게 핵심인 그래서 거니까. 일단 그렇게 고객들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잘 되면은 정보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결합 밀도, 파운드리라면 그 테이프아웃 개수 이런 것도 공개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거 자체가 이제 회사가 자신감이 있다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발표 자료 가면 정말 파운드리 자신 있으면 전자현미경에 자른 사진도 좀 많이 보여주고 인텔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는 회사예요. 네네. TSMC도 가끔 보여주고요. 삼성이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IR 열심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 IR도 이제 누구한테 할 거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전자현미경 잘라놓은 건 기술자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그걸 본다고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제조업이니까 제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잖아요. 그걸 보면. 네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니 근데 뭔가 하나 지금 풀리지 않은 대목은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될 수도 있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될 수 있죠. 삼성전자가 한 30몇 년간 뭐 완전히 잘 돌아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업 모델과 어떤 연구 개발을 갖췄던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되는 회사가 두 개나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 TSMC 있고 지금 테크 쪽에는 하이닉스 있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인재들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필요하면 구해 와야죠. 내부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죠. 내부 조직이 너무 저렇게 경직됐다고는 보지 않으실까요? 그게 강점인 적도 있었겠죠 아마도. 일사불란하게 야 똑같은 네. 거 만들어 이럴 때야 군대 조직처럼 하면 야 까라면 까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제품이 그 정도에서 만든 제품도 시장에 잘 통하면 그게 최고지. 네, 그렇죠. 가성비 좋고 그 생산성 좋고 다 좋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고성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술자들이 자기 영역을 최대한 쏟아서 갈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만드는 제품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 메모리 D램에 네. 서버용, 모바일용, 그리고 뭐 HBM 이런 거 있고 뭐 GDDR 정도 있죠. 네. 의외로 이건 여전히 특히 메모리 사업은 대량 생산 산업이에요. 지금도. 그냥 그 모습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 사업 모델의 특징상 좌영자 우양우 할 방향 잘 고르면은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인 거죠. 이제 여기서 창의력 같은 건 이제 되려 저는 이런 두 군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켓 이런 거를 조사하는 애가 새로운 앱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이 앱을 봤더니 이런 앱을 돌리려면 이 앱의 어떤 특성을 봤더니 얘가 메모리나 AP에 요구할 무언가가 좀 보여요. 그렇게 하면 그런 쪽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연구 개발이란 게 땅 파는 게 아니고 네. 그때그때 난생 처음 보는 돌멩이를 창의적으로 치우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런 데서 이제 이 큰 돌뿌리를 치울 아이디어를 고르는 애들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적당한 이제 몇 명만 있으면 나머지는 숫자로 그냥 주르르 네. 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52시간이 문제다. 52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데 52시간밖에 뭐 일을 안 하니 그 옛날에는 밤새서 회사에서 야전 침대 깔고 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뭐 집에 가기 바쁘니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경쟁사가 똑같이 못하고 있으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건 그냥 마켓의 상수라고 생각해요. 그래 적응해야죠. 그냥 그러면 네.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삼성전자 이겨내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회사에 되게 간부인데 내가 너희가 52시간 일해서 내가 망했어 이런 좀 면목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 모든 회사가 망하고 있으면 그런 말도 할 수는 있겠죠. 그거 적용해 놓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만약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52시간 넘게 시킬 수 있는 데다가 연구개발 환경을 부분적이라도 세팅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다 합쳐도 한국의 연구소가 좋다고 판단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참아야죠. 네. 참고 이제 그러면 이 업무 시간에 맞춰서 새로 업무 분장 짤 거냐 그게 아니면 회사에 더 붙어 있고 쉽게 만들 정도로 그 스피릿을 불어 넣을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마지막 말씀하신 그 문제 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인재들 굉장히 많고 한국 최고의 네.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결국 안에 있는 사람 안 되면 밖에서 데리고 오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최고로 빠른 방법이니 안에 있는 기술자는 어떻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무기력감을 안 느끼면 된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좀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거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제품이 몇 번 못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연구 개발에서 뭐해 이러면 루즈해지겠죠 안에서. 뭐 그걸로 성과를 잰다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티가 안 나겠죠. 전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 탈주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삼성 LSI는 어떨까요? 이거 자기들 설계 문제도 있겠지만 설계 열심히 해봤자 제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일 잘하고 네. 일머리 좋고 딱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애플 실리콘으로 가든가. 왜냐하면 LSI는 퀄컴으로 설계 가든가. 회사니까 퀄컴으로 가든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데들을 좀 다독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씀드린 저 같은 놈이 할 말은 아니죠 사실. 조직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조직은 뭐 성과가 잘 안 나오고 다른 한 조직은 여기 엮여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계속 두드려 맞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전 그거 한번 스피릿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내 정치가 승한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오기까지. 그 생각 지울 수가 없는 거지. 뭐 이제 과거를 봐서 뭐 하겠어.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서도 계속 안에 안 좋을 때 승진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와중에 막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긁적긁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회사 뭐였겠어요. 뭐 영업사원도 아니고 자기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면 결국 승진이라든가 보상 관련으로 그렇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은. 명예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하는 애가 올라가야 그래 미래가 보이는구나. 저 형 제일 잘하는데 저 형이 제일 먼저 올라가네. 그럼 나도 자신 있고 잘하니까 있으면 나도 올라가겠다. 이 메커니즘이 짜지는데 이 형이 잘하는데 저 새끼가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은 훌륭한 단어네. 그러면 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 새끼 저거 이것만 하는 앤데 윗사람한테. 뭐 물론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빈도가 중요하겠죠 사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결국 잘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 최근에 뭐 칩이랑 이런 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왜 안 됐느냐로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무기력감을 느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 문제인 것 같아. 핵심이. 일단 있는 거를 안 이뤄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안 떠올라요. 전 그런 큰 조직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죠. 그런 상황에. 그 리더십이 이제 저는 이제 그건 거야. 전영현 사장 메시지를 보니까 이분은 좋은 분인 것 같아.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잘 왔어. 제대로 오왔어. 드디어 한번 단추가 잘 끼워졌어. 큰 단추가 하나 잘 끼워졌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흐름들이 정치하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좀 그냥 그쪽에서 일하게 하고 사무직 같은 걸로 하게 하고 기술자를 기술자의 일로 땡기면 그걸 일사불란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되게 잡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 되게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빨리 하면 성공하는 거지. 빨리 하면. 뭐 빨리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죠. 전 그거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 결과를 봐야만 이게 그때 놓고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중계진 마냥 얘기할 거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텔이 걸립니다. 인텔이 팻 겔싱어를 데리고 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거죠. 여기는 좀 운이 없는 일들이 생겼죠. 물론 그 와중에 그 인텔 패트릭 겔싱어의 실수도 꽤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보조금들 받는다고 팹을 엄청나게 지었는데 이 보조금 저도 대충 알기로는 이게 빌려주는 돈이 있고 그리고 그랜트가 있어요. 돈 아예 주는 돈은 근데 생산량이 나와야 주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자사칩 판터레이크랑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빼면은 지금 파운드리 고객이 없다. 그러면 지어놓은 공장들의 부채는 있는데 그 생산 보조금은 못 받죠 이러면. 그래서 전 공장을 너무 많이 지은 것이 지금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땅 파놓은 거, 그 땅에다가 쏟아부은 돈, 그 돈들이 좀 문제가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돈들이 있는데 파운드리에 여기는 그 부지 중 어느 정도 메모리에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인텔보다는 훨씬 시간은 짧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가 있긴 한데 인텔은 완전 골맞고 여기도 사실 안 굶을 수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공기가 막
나빠진 거죠. 인텔 같은 경우? 예. 네네네. 그럼에도 이게 지금의 그 현금 흐름 문제를 얘들이 어떻게든 극복을 한다. 예를 들면 진짜 얘들 말한 스마트 캐피탈 이런 전략이 잘 먹혀서 파운드리의 오너십을 유지하면서 그 돈이 없는 지옥 같은 시기를 버텨냈다. 그리고 봤더니 판토레이크 진짜 괜찮더라 제품이. 그러면 또 얘네가 어떻게 보면 제2 파운드리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루나레이크가 많이 팔려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텔의 아이러니죠. TSMC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얘들은 자기들이 죽을 판인 거죠. 그러니까 TSMC에서 몇 개까지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맡긴 이 루나레이크 시리즈 이쪽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잘 된다. 그래서 네.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 이제 인텔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소비자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 별로 없는 게 문제죠. 정확하게 지금 루나레이크는 자기들이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든 물건이겠죠. 이거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시장 완전히 날아가겠다 싶어서 별 수 없이 TSMC 쓰는 물건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는 있는데 얘로 클라이언트 시장을 크게 차지한다 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지면 서프라이즈지만 현실적으로는 숨쉬게 해주는 녀석에 가까웠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텔은 계속 자신들이 만들던 첨단 웨이퍼를 TSMC에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TSMC를 점점 강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TSMC를 강하게 만드는 대가로 현재를 살고 미래에 더 나은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8옹스트롬이 중요해요. 인텔한테. 네네. 굉장히 모험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공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하면 삼성전자 훨씬 상황은 낫네요. 이제 파운드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독인 개긴일 거고 둘이. 그렇지.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퀄컴이 없으면 사실 이제 자사 제품의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선단 공정을 하기엔. 갤럭시 시리즈가 1년에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몇 개쯤 팔까? 1년에 한 3천만 개, 4천만 개 팔죠. 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엑시노스를 거기 다 집어넣어도 3천만 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CPU 양, 인텔이 시장 점유율 70%라고 치면 2억 개 정도 만들겠죠. 1억 개 후반에서. 네, 노트북이나 이런 PC에서. 네. 칩도 훨씬 크니까 벌써 5배 차이가 나죠, 칩의 양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아 이거 삼성전자 무조건 퀄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선 파운드리에 좀 더 지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겼어요. 옛날에 퀄컴이 잡은 고기던 시절엔 그런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퀄컴이 만드는 칩 원하는 칩의 양이 어차피 뭐 인텔급이었다고 보면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고객을 잃어버리면서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서 자기들 엑시노스를 성공시키고 그걸로 퀄컴 끌고 오고 그렇게 해야 돌아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파운드리 얘기고 네. 그 메모리 상황들은 인텔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지금 계속 적자를 그 LSI 합쳐서 사실 파운드리 적자겠죠. 이거. 네네. 1조, 2조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아마 다른 기업들이면 진작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선. 그렇죠. 그렇게 큰 적자를 내고도. 예. 한 분기간이 1년에 1조 5천억 내도 사라질 회사 천진데 그렇지. 그거를 분기마다 내고 있어도 하여튼 버틸 수 있잖아요. 회사가.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걸로 몸빵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몇 년간. 네. 이제 그동안 고객 찾아오는 게 문제지. 네. 그러니까 그 인텔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다. 부활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여력과 체력은 예, 일단 월등히 돈이 좋다. 부족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독감에 걸린 거고 지금 인텔은 들어 누운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 깨어나면 좀 제조 역량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인텔이. 왜냐하면 자사 물량이 있긴 하니까. 그렇지. 훨씬 큰 물량. 네네네. 그 CPU 물량이 어마무시하니까. 네. 네. 뭐 그거를 다 찾아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도 믹스 앤 매치 해놨다고 TSMC 실리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얘들 제품이 네. 이게 그러면 지금 TSMC 실리콘이었던 거를 몇 프로나 대체할 거냐 앞으로. 네. 과거엔 100%였잖아요, 인텔. 근데 뭐 거의 20% 그렇진 않겠죠. 그 한 20%밖에 못 되찾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IDM이라고 부르면 좀 민망하니까. 그거보단 크다고 생각하면 CPU 개수로 따져 면적으로 따져 한 1억 개 파는 느낌? 이렇게는 갈 수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는 얘들도 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파운드리 쪽에 오히려 인텔이 부활을 하는 순간 파운드리 쪽이 확 열릴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2년 버티고 제품 2개 잘 나오는 거 보여주면 고객 중에 이제 TSMC 단가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하나씩 올 수도 있죠. 네. 물론 인텔은 파운드리로서 인텔은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 모바일 먼저가 아니고
고성능 먼저인 파운드리죠 여기. 근데 그쪽 고객 중에 인텔 고객이 별로 없는 게 아픈 거죠 지금. 네. 만약에 인텔이 모바일 칩을 만드는 IDM이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은 퀄컴 같은 회사들이랑 뭔가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근데 사실상 파운드리 마켓은 그 HPC, CPU나 GPU 하는 데는 고객이 한 2개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AMD, 네네. 인텔 자신. 요렇게밖에 없고 모바일 고객은 많죠. 네. 근데 수많은 핸드폰 업체들 있으니까. 예. 근데 자사 제품은 HPC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노리기가 힘든 거예요. 18옹스트롬 첫 해에 양산되면. 네. 왜냐하면 자기들 제품은 CPU니까 CPU에 맞는 공정을 먼저 개발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모바일 쪽에는 조금 원하는 특징이 없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운드리가 좀 살아나기 힘든 거죠. 첫 해에. 첫 해에 칩이 잘 나와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왜냐하면 인텔이랑 같이 런칭할 애들이 없거든요. AMD가 인텔에 맡길까요? 전혀 어렵죠.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오는 칩 두고 인텔에 가서 모험을 할까요? 아니겠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인텔 자신이 당분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와중에 그런 고성능 집 중 일부분을 3나노 쪽 루나레이크 이런 거는 TSMC한테 맡겨버렸다는 거죠. 얘들도.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에 우리 정인선 작가님 특별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께서 메시지를 전달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멀쩡히 했으면 야 정말 답 없다 이랬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대담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인정했으니까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전 돌아다니는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썰 저기 썰 현직사 썰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좀 그동안 막는 감도 있었겠죠 회사 안에서. 네. 근데 기왕 이렇게 발표했으면 이제 네. 그런 기회를 좀 더 회사가 투명해질 기회로 그럼요. 삼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헤맨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번 들으시면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 저희들의 이 뉘앙스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 대담을 한 건 아니고 희망을 보기 위해서 이 대담을 했고 희망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대담을 마음 터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삼성전자 관련 분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투자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인선 작가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